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22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저는 예정된 항암 치료 36회 중에서 29회 차였습니다. 이제 7번 남았습니다. 1월 말에 36회까지 무사히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2월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제가 바라는 대로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제 병이 완치될 거다, 그런 믿음은 강하게 듭니다. 믿음대로 되겠죠. 자, 그건 그렇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죠.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도대체 왜 사람이 암에 걸릴까? 암의 원인이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속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생 담배는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폐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해로운 건 입에도 안 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암에 걸려요. 그런 일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암의 원인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흡연, 음주, 음식 습관, 유전 인자, 방사선 노출, 환경오염, 각종 약물,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암 유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원인이 작용을 하겠지만 결국은 마음의 병이, 곧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트리거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닐까. 트리거, 방아쇠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트리거 구실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아쇠를 총에 탄환이 장전되어 있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멀쩡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스트레스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어느 순간 빵 터져서 사람을 암 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의 몸은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어제 있던 수많은 세포가 죽고 오늘 새 세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상한 세포가 되는 것들도 있는데 암세포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5,000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두 암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 속에는 NK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NK세포, Neutrophil Killer Cell, NK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암세포를 무찌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암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NK세포를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웃음이라고 그래요. 웃을 일이 많다는 건 스트레스가 적다는 얘기고, 스트레스가 적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낮아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레이먼드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양반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책 제목이 암의 스위치를 꺼라인데요.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을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반응한 당신 몸은 호르몬 폭포를 혈액 속으로 방출한다. 호르몬은 당신 몸 통신체계의 일부다. 유전자와 세포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전자 스위치 전원을 켜거나 끈다. 그것들은 세포 성장을 조절하고 종양의 방어를
돕는 등 중요한 세포 단위 과정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암의 스위치를 켜는 성장 촉진 호르몬 방출을 유발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소판을 끈적거리고 덩어리지게 만들며 뇌졸중과 심장 발작에도 기여한다. 또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의 촉진도 돕는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종양의 성장과 확산을 촉진하는 염증 반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화, 조직 복구, 면역 반응 같은 필수 기능들이 지연되고 둔화되게 한다.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아까 방아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구소련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개코 원숭이 18쌍을요. 어릴 때부터 짝을 지어서 함께 키웠습니다. 서로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무렵 수컷을 우리에서 꺼내고 다른 수컷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함께 지내던 수컷은 몇 미터 떨어진 다른 우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함께 지내던 암컷과 새로운 수컷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뒀어요. 이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 원숭이, 그 전에 암컷하고 같이 살던 전 남편 원숭이 18마리 모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인은 뇌졸중, 고혈압, 심장, 발작 등이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게요. 이처럼 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암 환자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앓고 있는 암의 원인은 뭘까? 곰곰이 짚어봤죠. 역시 원인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누구한테 진단받은 건 아니고요. 저 혼자 내린 결론입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있을 게 뭐요? 마누라 착하지, 자식들 둘 있는 거 둘 다 취직 잘했지, 시집 장가까지 갔지, 교인들 속 안 썩이지, 뭐가 문제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현재 상황이고요. 암 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1년쯤 전까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돈 때문이죠. 다른 말로 빚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아직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몇십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생활비조차 부담을 못 하시죠.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못 키우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 덩치 키우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설교하기가 엄청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치권 인사가 교인인데 정치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 임원급 사람들이 교인인데 대기업의 부조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이 교인인데 공직 비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설교 드리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사한테 월급 주는 사람들이니까 월급 제때 받아먹고 살려면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내 생활비는 내가 마련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한 직업에 전념해도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중직을 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동안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년쯤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은 다 잘 키웠는데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월 여기저기 내야 하는 이자 때문에 등골이 휠 지경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때 1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일입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저는 뭐 이것저것 온갖 걸 다 하다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숨을 좀 쉬다가도 잘 안 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엄청 쌓이게 되겠죠.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제가 하던 인터넷 비즈니스도 꽤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게 한 2년여 동안 일을 하면서 은행빚과 개인빚 거의 다 갚았습니다. 아직 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저한테 돈 빌려주신 분이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까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다 갚을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거의 해소됐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름에 둘째인 딸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신앙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인물까지 출중해서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사위가 생긴 거예요. 그해 겨울에는 딸아이가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령을 받았죠. 그래서 1년 동안 시골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제가 사는 도시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첫째인 아들은 6급 공무원인 학예 연구사가 됐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2021년에 결혼을 했고요. 며느리는 역시 대기업에 다니는 인형같이 예쁜 청년이었는데 사위가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도 신앙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인물까지 출중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리고 두 아이가 다 결혼한 뒤에 이제 우리 둘만 남았잖아요. 2021년이었는데 그때 지은 지 얼마 안 된 20평짜리 LH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죠. 그 전까지 우리가 살던 곳은요. 지은 지 한 35년쯤 된 낡은 상가 건물 한 구석을 방으로 만든 곳이었는데 여름에는 완전 찜통이었고요. 겨울에는 방 안에다가 풍력발전소를 설치해도 될 만큼 바람이 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네 식구가 30년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아파트 가서 사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빚도 웬만큼 갚았고 아들 그리고 딸이 안정된 직장을 잡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깨끗한 주거 환경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즈음에 제 긴장이 확 풀어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다급할 때는 아플 여유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2년 초부터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이 쌓이고 그러더니 그해 여름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면
허술했던 축대 같은 곳이 무너지는 일이 있잖아요. 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징조만 보인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치료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잘 제어하면서 살면 그만큼 병을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구약성경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인데요.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되, 줏대를 가지고 살되,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늘에 나를 맡기고 사는 거. 그게 최선이 아닌가. 그게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